안녕하세요. 코칭 심리학 스터디와 관련된 스터디 운영 방식에 대한 제언, 그리고 간략한 사전 소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스터디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칭 심리학 스터디와 관련해서는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책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할애가 되어 있는 부분이 2부 코칭 심리학의 접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코칭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떠올렸을 때 익히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2부 코칭 심리학 접근들에 쓰여져 있는 18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칭 심리학 스터디에서는 2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을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챕터와 관련해서도 혹시 다루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1차 스터디가 끝이 난 이후에 본인들이 계속 스터디를 이어나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나머지 챕터들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좀 구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터디가 진행되는 주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 코칭 심리학의 2부의 주로 내용들이 이론적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진행하기보다는 격주로 스터디를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스터디 주기가 한 달로 잡게 되면 너무 길게 되고 매주는 너무 빡빡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이위클리 2주 정도가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명절, 예를 들어서 추석 기간들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 그리고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부분 연결해서 샌드위치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급적 제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8월달 정도가 되면 학예 휴가라고 해서 여름 휴가 기간들이 이제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건너뛰고 스터디 날짜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일정을 간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스터디 참여 부분인데요. 18개의 챕터를 참가하시는 분들이 개인별로 나누어서 발제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발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발제 참가 없이 스터디 참여만 하고자 하는 분, 둘 다 가능하니까요. 발제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별도로 마련된 템플릿 양식에 어떤 챕터를 발제를 하고 싶다라고 본인 이름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진행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본인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꼭 해당 내용을 선택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의 스터디에 서로 도움이 되도록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원하시는 분은 1인당 최대 3개씩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최대 3개는 넘지 않도록 발제 내용을 본인 성함을 기재를 하셔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참가자들이 발제를 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중복되는 인력들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조를 짜서 발제를 준비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적절히 조정이 가능하도록 코디네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잘 소화하셔서 30분 이내의 컨텐츠로 설명드릴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좀 어느 정도는 어떤 포맷이든 좀 작성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양식은 PPT도 가능하고 혹은 워드 포맷도 가능하고 혹은 다른 포맷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맷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러 참가하시는 코치님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제자가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챕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분량과 무관하게 스터디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해당 내용을 발제 준비할 예정이므로 편안하게 본인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칭 스터디 시간대는 이미 안내를 받으셨지만요. 일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반, 1시간 30분 정도를 제한을 드립니다. 2시간은 실제로 과거 스터디 경험상 조금 긴 감이 있고 1시간은 운영하다 보면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기본적인 스터디 진행 일정들을 포함해 놓은 내용을 보시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참가하시는 코치님들께서 첫날 저희가 이제 만나는 첫날 이런 어떤 스터디 운영 방식을 논의하는 시간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18개의 챕터를 본인들이 원하시는 주제와 관련해서 여기 발제자로 본인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발제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냥 참여만 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부분은 스터디 코디네이터인 제가 해당 부분을 발제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마음 편하게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제 내용을 본인이 포함해서 어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하고 같이 스터디 코디네이터를 담당해 주실 박미애 코치님께서 참가하시는 코치님들 연락처를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지금 취합하는 것들을 안내 드린 바가 있고 이미 대다수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그 시트, 그 구글 시트의 두 번째 시트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동일한 양식의 포맷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거기 개인 그 연락처를 기재하시던 양식의 두 번째 시트에 가서 발제 순서라고 하는 시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챕터를 최대 3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전체 내용을 보고 제가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적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도 이제 거기 옆에 이름을 나란히 기재를 해주시면 단독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해당 부분을 함께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희가 천천히 조율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가안을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 4월 22일은 저희가 처음 만나는 시간이고 해당 내용 때도 챕터를 하나를 소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진행되는 내용은 8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읽기 아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그냥 한번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좀 한번 랩업하는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스터디 코디를 담당하는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18장과 24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안으로 이제 이름을 기재를 해 두었는데요.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혹시 나중에 이름을 관심에 의해서 체크를 해두셨다가 내용을 보시고 이게 좀 너무 생소한데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가안으로 일단 제 이름을 매겨놨는데 이것도 본인이 소매틱 프랙티스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좀 이해도가 있다 혹은 시스템 컨스텔레이션 이라고 하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이해도가 있다라고 하시면 본인 이름을 기재를 해주시면 저와 같이 준비를 하셔도 되고 단독으로 발제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식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21일 처음 만나게 될 때는 아무래도 많은 참가자분들이 모이는 스터디 모임이다 보니까 자기소개 그리고 스터디 참여 동기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길게 한 30분가량 구성해서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 진행되는 저희 미팅 때마다 앞부분에 길지 않게 한 5분 정도 호흡 명상, 바디 스캐닝 명상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날이다 보니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오늘 이미 이제 스터디 운영 방식에 대한 제언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제언은 어디까지 제언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제가 놓친 부분이라든지 혹은 진행상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날
한 10여 분 정도, 뭐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만 해당 내용을 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첫날이지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헤어지기에는 너무 아쉽기에 8장 내용을 가지고 발제를 제가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은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 해당 내용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소재로 좀 내용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첫날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본인들의 느낌, 배운 점, 뭐 소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마치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는 서로 일종의 상견례라든지 라는 형식으로 참가자분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컨텐츠 중심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짧은 명상 시간을 조금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근황을 짧게 공유를 하는 체크인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한 3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개인별로 준비된 내용을 발제해서 우리 참여하시는 코치님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발제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서 한 20분 정도를 이제 소화하기라고 하는 단계로 좀 체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구성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코칭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발제 내용을 듣고 좀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각자 뭐 생각을 공유하고 나눠본다든지, 혹은 발제를 준비하신 분께 Q&A를 좀 해본다든지, 혹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그런 해당 어프로치가 포함이 된 그런 코칭 프랙티스를 일부만이라도 좀 체험할 수 있게 뭐 해당 내용을 좀 써본다든지 이런 활용법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고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발제자 혹은 스터디 코치인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좀 유익하게 이 부분들이 체득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는 하루 오늘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 짧게 개인별로 돌아가면서 뭐 느낀 점, 배운 점, 적용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 스터디 운영 시간표를 보시면요. 1시간 반을 전체 다 할당해 놓는 건 아니고 1시간 15분 정도 할애를 해 두었는데, 실제로 진행 시간이 약간 늘어져서 30분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스터디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본격적인 코칭 심리학 스터디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인트로 내용으로 좀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우선 이 코칭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를 보시면 스티븐 팔머 그리고 앨리슨 와이브로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공동 편저자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분들 중에 특히 스티븐 팔머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요. 그 책에도 양력이 나와 있듯이 국제 코칭 심리학 협회 회장을 역임 하셨다고 하시고요. 이분이 코칭 심리학의 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책에도 일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코칭의 역사 같은 것들을 다룰 때 뭐 많이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과거의 코칭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제 분야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증거 기반의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호주에서 활동하셨던 앤서니 그랜트 교수님, 지금은 고인이 되시긴 했지만요. 이분이 그 증거 기반 코칭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언을 하시고,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코칭 심리학을 주제로 학위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초반 때쯤 이런 코칭 심리학이 학제화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부터 학제화를 해서
공식 심리학 산하의 분과로 인정되게끔 하는 이런 활동들을 벌이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과 저기 또 같은 시기에 두 분이 또 그 영향관계를 주고받았긴 했는데요. 영국의 스티븐 팔머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도 코칭 심리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해당 시점쯤에 코칭 심리학이 영국 내에서 그 전체 심리학의 분과로 자리매김하는데 좀 많은 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앤소니 그랜트 박사님도 그렇고 스테판 팔머 박사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상담 및 심리 치료와 관련된 것들을 해박하게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스티븐 팔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 치료와 관련된 활동들도 굉장히 깊숙이 하시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책도 굉장히 여러 권 내신 분이에요. 그러던 차에 코칭과 이제 인연이 닿아서 코칭 심리학 분야에도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사 중에 한 명이 되셨고요. 스티븐 팔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 분야에서 여러 권 책도 내시고 그 분야에 좀 저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께서도 그 심리치료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인지행동 치료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상담 및 심리치료의 접근으로 하기에는 뭔가 한계가 봉착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담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회복을 한다든지 심리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던 차에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코칭에 상담 심리치료가 아닌 코칭에 좀 접목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국제적으로 코칭 심리학이 자리매김하는데 심리학의 분과 학문으로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 이 스티브 팔머 교수님과 앨리스 마이브로라고 하는 국제 코칭 심리학 협회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께서 코칭 심리학을 일종의 편저자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많은 코칭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 분들께서 아티클을 작성하셔가지고 그게 분야별로 이제 내용이 묶여져 있는 그런 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18개 장 관련해서도요. 실제로 내용 몇 면을 보시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거기서 활용되고 있는 심리 이론들을 코칭에 접목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칭과 상담 심리치료는 엄연히 이제 다른 특징이 있고요. 심지어는 상담과 심리치료도 이제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 여기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어쨌든 그런 서로 다른 특징이 있고 그리고 코칭에는 실제로 이 상담 심리 치료의 이론적인 중심 이론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변화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신 분들도 이미 있으실 텐데요. 코칭의 역사라고 하는 비키 브록 박사님이 쓰신 이 책을 보게 되면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가 태동되기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심리학 계통에 여기서 보면 철학, 심리학,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여기 하늘색으로 제가 마킹해 놓은 저 흐름이 될 텐데요. 저는 심리학적인 영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물학, 신경과학, 인류학, 언어학, 그리고 사회학, 교육, 성인 교육 특히 그 중에서 그리고 조직 개발 활동, HR 매니지먼트, 리더십,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심지어는 공연 예술이라든지 스포츠 분야에서까지 해당 내용들이 다 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코칭이란 분야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심리학 하나만을 조금 조망해서 볼 경우에 코칭 심리학이 태동되기 전에는 심리학으로 학자되기 전에 어떤 코칭이라는 모습이 1990년대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학문 중에 심리학의 흐름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본주의 심리학. 이게 이제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 요 시기에 이제 태동이 됐던 인본주의 심리학이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긍정 심리학이 또 코칭 심리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상담 심리학이라든지 행동 심리학 역시 코칭의 태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 심리학 분야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상담 심리학 분야는 영향을 분명히 주었는데 그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고, 그게 코칭 심리학이 태동이 되면서 이 책의 18개 챕터처럼 상담 심리학에서 다루시는 중심 이론들의 대다수가 코칭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은 비단 심리학 영역뿐만이 아니고 여기 왼쪽에 있는 바와 같이 여러 분야가 통합적으로 접근된 그런 어떤 통합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중심 테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흡수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호주에 있는 앤서니 그랜트 박사님께서 코칭 심리학이 필요하다고 했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과거의 코칭은 신념 기반 혹은 경험 기반의 코칭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때 당시에 이제 앤서니 그랜트 박사님께서 주장하시기를 향후에는 증거 기반, 에비던스 베이스드 코칭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증거 기반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심리학 분야가 좀 이론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항상 등장하는 용어예요. 에비던스 베이스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증거 기반 코칭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아래 내용은 책의 1장인가요? 거기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들인데요. 물론 이제 코칭과 코칭 심리학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서로에게 배워서 서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어떤 분야다라고 이제 얘기를 서술을 해놓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 심리학이 적용되기 전에 코칭 분야는 한계가 있다라고 앤소니 그랜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코칭 펌에 가서 받게 되는 코치 훈련에는 심리학의 원칙과 영향력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 효과가 명확하게 고려되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가르쳐지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코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코칭이란 분야를 태동시킨 분들이 만든 그런 어떤 모델 혹은 프레임워크 상에는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접근법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코치 훈련 제공자들이라고 하면 예시컨대 뭐 티모시 골웨이, 존 휘트모, 토마스 레너드, 로라 히트워스, 헨리 김지하우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를 국제 코칭 단체를 만드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초기에 코칭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렸던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모델의 유효성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에비던스 베이스드 접근법은 아닌 것 같다. 증거 기반 접근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칭 심리학 출연의 이전에는 심리학적인 역사를 살펴봤을 때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인본주의 심리학을 이끌었던 에브람 메슬로우 교수님의 어떤 그런 인본로 대표되는 인본주의 심리학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1960년대 약간 그 시기에 유사한 시기에 인간 잠재력 운동이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히피 문화나 뭐 이런 반전주의 이런 것들하고 많이 결합이 돼서 신비주의, 동양의 뭐 선사상 이런 것들이 융복합적으로 벌어졌던 시기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는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이 주장하신 좀 정립을 하신 긍정 심리학 운동도 많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호주에서는 앤서니 그랜트 박사님, 영국에서는 스티븐 팔머 박사님이 호주 심리학협회, 영국 심리학협회 산하에 코칭 심리학 분과가 설립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 두 분께서 코칭 심리학을 새로운 학제로서 분과 학문으로서 좀 탄생시키는데 기여를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도 SIOP라고 하는 이 단체는 심리학 계통에서는 꽤 유명한 단체 중에 하나죠. 이 산업조직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국제 컨퍼런스 있을 때 뭐 주변에서 매년 컨퍼런스 다녀오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컨퍼런스 그런 협회인데 여기서 정의해 놓은 코칭 심리학의 내용을 보시면 심리학의 이론과 원칙을 적용을 해서 임상적으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는 이거는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 및 심리치료 접근 방식으로 가야지 코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 그리고 개인 생활 영역에서 최적으로 이제 펑셔닝 하는 거, 기능하는 거, 그리고 웰빙을 누리는 거,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향상하는 등의 긍정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대화 프로세스다. 라고 해서 좀 비교적 명료한 방식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산업조직 심리학 크게 해서 생각하는 코칭 심리학의 내용을 이제 기재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물론 이것 말고 다른 정의 내용도 책의 챕터 앞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코칭 심리학의 현재 뭐 미래 발전인가 이런 챕터를 보시면 다른 조직에서는 코칭 심리학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한 결과여야 된다. 이 측정이라는 게 엄격한 증거 기반 코칭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되고 더 큰 자기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의미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특정한 맥락 내에서 개인이 되었던 그룹이 되었던 조직이 되었던 혹은 조직 밖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었던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코칭 심리학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코칭 스터디 운영 방식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전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방금 얘기 드렸던 코칭 심리학의 과거 역사가 어땠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 신경과학과 관련된 챕터입니다. 이제 심리학의 어떤 분야가 됐든지 신경과학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얘기가 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신경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분들이 밝혀놓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 그리고 이론들이 실제로 마음의 세계까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과학이라는 것을 제일 최상단에 배치를 해두고 있고요. 이 신경과학적 어떻게 보면 신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앞서서 제가 이제 가안으로 잡아놨던 소매틱 코칭 이런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챕터 뒤후에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지 목표 중심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이 코칭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이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두 개를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론적 백그라운드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긍정 심리학이 최근에 큰 영향을 코칭에 이제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앞에서 포진을 시키고 입으로 넘어오면 주로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 발전된 중심 이론들이 코칭으로 넘어오는 그런 코칭 심리학의 접근 방식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부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상담 및 심리학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 경영학이라든지 뭐 성인 학습 이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가미된 그런 어떤 코칭 심리학의 적용과 관련된 확장적인 내용으로 챕터들이 좀 일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2부를 충분히 다른 이유에 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학습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추가로 혹은 스터디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부의 내용은 코칭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세부 주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코칭 릴레이션십, 코칭 관계가 어떻고 코칭을 받으러 온 우리 고객분이 보니까 코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상담이나 심리치료로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코칭과 다양성, 심리 측정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하지만 세부 강론으로서 코칭 운영할 때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4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3부, 4부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2부 내용이 끝이 난 이후에 저희가 계속 좀 스터디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예. 그리고 참고 내용인데요. 실제로 국내에 번역된 코칭 심리학 관련된 내용 중에 조나탄 패스모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신 책도 번역이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일라인 콕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일레인 콕스 박사님이 쓰신 내용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 보시면 지금 저희가 스터디하기로 했던 내용, 상담과 심리치료의 계통에서 코칭으로 접목된 그런 심리학의 어떤 중심 이론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콕스 박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번 스터디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거의 유사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이 챕터 내에는 인지 행동 접근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그 조나단 패스모어 교수님의 책에 보면 그 챕터 내용의 10장 수용 전념 코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용 전념 치료 모델이라는 게 그 변증법적 행동 접근 치료 방식 DBT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수용 전념 치료는 ACT라고 해서 ACT, 물론 이제 ACT라고 있긴 하는데 그 ACT랑 DBT 내용이 굉장히 요즘 각광받는 인지행동 분야의 최첨단 3세대 이론들인데요. 접근법인데 그 중에서 DBT는 아직까지 코칭에 적용된 사례를 보지는 못했고, ACT 같은 경우에는 코칭에도 널리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는 조금 빠져 있는 게 아쉬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가로 좀 다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참고로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을 뭐 보조자료로 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목차를 제가 이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여기도 보면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들의 정신역동 치료 접근 방식, 인간중심, 인지행동, 내러티브, 해결중심, 변증법적, 그리고 수용전념, 동기강화, 긍정상담, 신경과학 뭐 등등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의 세부 챕터를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여기 있는 18개 접근 방식과 굉장히가 아니죠. 거의 이제 여기 차용해서 온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런데 그거를 코칭적으로 성장과 발전 개념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상담비 심리치료 개념으로 회복과 치유 개념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저 접근법 하나를 가지고 본인이 상담 및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그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코칭적으로 저 부분의 중심 이론, 중심 핵심 컨셉을 차용해서 저희가 코칭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런 것들을 계속 인덱스하게 뭐 들어가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뭐 그걸 코칭적으로만 활용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스터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밝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18개 장을 만약에 다 발제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상담 및 심리치료 계통에서 종사하는 조력 전문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의 중심 이론을 써서 어떤 그 내담자를 만나든지 해당 내용을 이제 적용하면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코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뭐 특정 중심 이론에 저희가 천착해서 그것만 가지고 코칭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코칭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앞서 보셨듯이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흐름상에서 발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인간 변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하다 그러면 뭐든지 차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다 했을 때 한 반년 넘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것들을 함께 스터디한 이후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되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좀 있습니다. 국내에도 윗줄에 있는 거는 한국에 있는 코치님들이 직접 저술하신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스터디할 책을 포함을 해서 해외 서적을 번역한 서적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참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스터디하는 목적의 최종 결과적인 모습을 어떤 엔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지를 좀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김은정 코치님이 쓰신 코칭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결국에 밑에 심리학 기반의 코칭 모델이라고 본인 생각에 여러 가지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나 원칙 같은 걸 정리해 놓으시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모델이 있어요. 시스템적 관점, 전체론적 관점, 주도성 증진, 변화 촉진, 성장 잠재력 구축이라는 5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이런 이론들에서, 여러 심리 이론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본인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코칭에 적용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석재 코치님, 이석재 박사님이 쓰신 현장 중심 코칭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보면, 저희가 오늘 스터디할 내용들이 또 동일하게 거기도 있어요. 각각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접목이 된 그런 중심 이론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거를 3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코칭 프레임워크를 나름대로. 그래서 시스템적 관점 전환, 결과지향적 행동 변화, 자기주도적 학습과 성장. 그렇게 해서 그 아래 10가지의 원리들을 코칭에 녹여서 우리가 코칭을 현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각각의 원리들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중심 이론들을 연결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좀 착안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18개 챕터를 마친 이후에 각자 나름의 뭔가 좀 레슨즈 런드가 있을 텐데, 그러면 본인들이 코칭을 하실 때 이론적 배경이 있는 이런 중심 이론들이 내가 현장에서 코칭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원리가 적용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실무와 이론의 연결고리는 아마 각자 찾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뭐 여기서 해주시는 이 두 분의 코치님의 프레임워크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겠지만, 각자만의 또 보는 스터디를 하시면서 혹은 개인의 경험과 결합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러닝 포인트, 레슨즈 런드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스터디를 마쳤을 때는 각자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는 코칭 프레임워크, 본인이 이제 현장에서 코칭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인간 변화의 원리, 코칭 원리 같은 것들을 이번에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들이 된다 그러면 이 긴 시간을 주말 저녁을 할애해서 하는 이 활동이 각자만의 코칭 프레임워크, 각자가 깨달은 코칭 원리, 각자가 깨달은 인간 변화의 원리, 각자만의 코칭 모델로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사전 설명을 마치겠고, 그러면 이후에 팔로우업 해주실 사항은 여기 이제 내용에 보시면, 그 박미애 그 스터디 코디 분께서 코칭 심리학 스터디 모임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게 저기 템플릿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일부 기재 안 하신 분들은 마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의 2번째 탭에 보면 발제 순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책 내용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그 본인께서, 이게 제가 가안으로 여기까지는 제가 이름을 넣어 놓을 텐데, 제가 가안으로 잡아놓은 내용도 본인이 뭐 관심이 있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함께 기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인 이름들을 충분히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누군가 한 명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분 피해서 딴 거를 안 하셔도 돼요. 해당 내용이 관심이 있으면 같이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여러 복수로 있는 분들 조정해서 조율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본인 마음이 끌리는 내용에 이제 본인 발제하겠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여기 발제자가 매칭이 안 된 영역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스터디 코디를 하는 제가 해당 내용을 이제 커버를 할 예정이니까 마음 편하게 스터디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코칭 심리학 스터디 사전 운영,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전 인트로 관련된 설명, 그리고 이제 발제자 선정하는 내용 요령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렸고,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 톡방에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거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준비를 각자 하고 4월 22일 저녁에 이제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접속할지 그 접속 방법은 이후에 별도로 또 준비를 해서 그 톡방을 통해서 사전에 접속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당 날짜가 돼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